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한 10분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개부터 드리면 지금 현재 필드에서 법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노무관리론 작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 전반이나 아니면 노무사 자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잖아요. 편하게 이메일로 메일 주시면 되고요. 메일 주소는 URCPLA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노무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무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현업도 있다 보니까 메일 답신 드리는 게 메일들이 점점 많이 오고 있어서 한 2, 3일 정도만 좀 기다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험 이야기 전에 노무사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설명회를 듣다 보면 노무사를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노무사가 뭐 하는 거지를 잘 모르니까 이게 동기부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노무사 선배가 없어가지고 수험 공부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1차만 붙고 노무사 뭐 하는지 모르고 2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동기부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무사가 되시면 노무사에 대해 좀 많이 알려주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보면 저희 개인적인 분류고 생각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통상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을 가게 되면 경력직으로 가시건 신입사원으로 가시건 HR팀에 들어가시죠. 팀에 들어가시면 기업 내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기업 내부 구성원들이. 연차는 몇 개냐? 이 사람은 해고를 해도 되냐? 혹은 이건 통상임금이냐? 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내부화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 노무사를 확보하는 이유죠. 그래서 기업에서 HR팀에 있거나 아니면 노사 상생팀에 있기도 해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집단법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의 노무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업에 들어가 있고요. 법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를 하는 법인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주력이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누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일반에서는 뭘 하냐 보면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자문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자문 같은 경우에는 김밥 천국, 맥도날드, 버거킹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이슈들이 있을 거잖아요. 통상 이제 물어보는 게 고등학생 알바를 썼는데 월급날 되고 월급 받고 안 나왔다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틀하고 갔는데 월급 줘야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그리고 대기업들은 근로자 대표를 복수로 뽑아도 되냐,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설치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일정의 비용을 내고 우리가 답변을 해주는 지식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문이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사건은 1차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고 또는 임금 체불, 아니면 회사가 아예 도산을 해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체당금 절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대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고 같은 경우에는 해고 당한 사람을 대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 측에서 이 해고가 정당한 것이다. 얘는 안 자르고는 우리가 못 빼겠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임금체불은 돈 못 받은 사람 혹은 돈을 우리가 다 줬는데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을 회사 측에서 대리를 해서 노동청 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체당금은 회사가 망했으니까 국가로부터 최우선 면제 채권인 3개월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 절차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복잡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점차 간소화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임금 체불 후에 진행을 해주는 것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은 이 부분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제가 가르치는, 알려드리는 인사노무 관리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컨설팅은 회사 안에 각각의 인사 제도들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을 건가, 혹은 뽑을 때 그 선발 도구는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을 뽑았을 때 임금 수준은 얼마를 줄 것인가, 뭐 기본급은 얼마 정도 주고 성과급은 얼마 정도 줄 거냐, 뭐 등등의 각각의 인사 제도들이 있어요. 아니면 성과 관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평가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거냐에 대한 제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제도들이 환경 변화 속에서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고, 혹은 아예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거나 조정해주는 것이 우리 컨설팅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걸 내부 직원이 하면 그냥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고요. 이걸 외부화를 해서 여기다가 아웃소싱을, 위탁을 맡기면 이게 우리가 하는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산재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치신 분들을 국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등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조금씩 특수한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인사노무관리론은 보세요. 기업을 들어가서도 충분히 쓰여요. 그리고 컨설팅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가시거나 혹은 자문을 하실 때도 실제로 쓰여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숨 잠깐만 쉴게요. 떨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앞에 서보는 게 좀 오랜만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말하니까 더 떨리네요. 가시죠. 보면 자문을 할 때도 이런 게 있어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을 못 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급을 해줄 인건비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7월에 연차 몇 개 남았다 알려주고 계획서를 내라고 한 다음에 안 쓰면 연차 쓰도록 찍어줘요. 그러고 나서도 안 쓰면 정말 너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애구나 라고 쳐서 그냥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게 법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가 좋은 제도다, 회사 측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자문을 하니까 그거 있어요. 그거 쓰시면 되죠. 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노동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노무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적자원관리론에 우리의 그 보상 측면에 임금도 있지만 연차가 법정 복리후생으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동기부여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의사소통의 부재 혹은 무분별한 그 회사에서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탄압하는 어떤 인사정책을 쓸 때는 유지활동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썼을 때 대표님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다,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실효성 있는 학문이다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노무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노무관리는 사람과 일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종업원이고요. 일은 모든 일이 아니고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일, 그러니까 직무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책에 보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목차가 직무관리가 따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종업원을 뽑을 거잖아요. 뽑는 확보부터 뽑고 나서 배치시키기 전에 얘한테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 그러고 나서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 잘했다 혹은 못했더라도 돈은 줘야죠. 보상. 그리고 계속 잘 데리고 있어야죠. 유지. 끝나면 보내주는 방출의 기능적 차원으로 목차가 짜여져 있어요. 여기에 목차가 다 짜여져 있고 이 각각의 기능적 차원 안에 제도들이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점짜리 시험이 있고 25점짜리 시험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50점 시험은 이 기능적 차원의 범위에서 한 부분을 떼어서 통으로 크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슈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슈형이다라고 하면 여성 인력이 증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설계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각각이 다 영향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수평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우는 각각의 제도들을 알맞게 조합을 해서 하나의 인사제도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50점짜리에서 나오는 이슈예요. 그리고 25점짜리는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의 제도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봉제를 쓰는 연공급이 있잖아요. 연공급은 짬을 먹을 때마다 잘할 거라고 믿은 다음에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돈을 더 많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럼 이 제도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25점이에요. 그러면 50점짜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도들의 단문 형태로 외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조금 이따 하나의 사례만 각각 들어드릴게요. 25점은 하나 인사제도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도 인사노무관리가 너무 휘발성이 강하다, 두리뭉실하다가 아니고 내가 소설을 쓰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의 소설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사견은 없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고 우리의 생각이 나오는 건 이 50점에서 소설을 쓴다라는 건 이렇게 묶어줄 때 왜 묶었냐에 대한 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그 제도가 왜 생겼냐, 그리고 그 제도의 개념은 뭐냐, 인사상의 의의는 뭐냐, 장단점은 뭐냐, 사용 가능한 상황은 뭐냐,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등과 같은 기본 목차가 존재해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쭉 외운 다음에 그걸 써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25점이고요. 50점짜리는 왜 이해가 필요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략이 뭐냐에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전략은 기업이 효과를 달성하면서 생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이게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효과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길어지네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보시면 전략 중에 마일즈와 스노우라는 학자가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격형과 방어형으로 전략을 나눠놨었어요. 분석형과 반응형도 있죠. 근데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이걸 구분하였다가 우리 2차에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1차는 이 4개니까 여기 뭐 하나 넣어놓고 뭘 구분하였냐 물어보면 1차거든요. 근데 2차는 뭐냐면 구분하였다가 아니고 얘들이 주장하고 연구한 것은 구분한 것에 대해서 각각이 그 전략에 맞는 조직의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까지를 주장했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도 좀 두리뭉실하거든요. 방어형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걸 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걸 잘하자. 그럼 예시를 들어보면 30년 된 국수집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동네에 진짜 맛있는 30년 된 국수집이 있어요. 거기는 면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육수도 좋은 멸치만 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니아 고객층들도 있고 잘하다 보니까 입소문도 나고 그래가지고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이 혁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공격형을 한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 방어형을 한다라고 짰으면 여기에 맞는 이 각각의 우리가 기본서에서 배우는 인사제도들을 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에 연공급과 성과급을 한 번만 예를 들어보면 국수집에서 성과급을 하는 게 나을까요? 연공급을 하는 게 나을까요? 연공급을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30년 된 국수집은 그만의 독특한 쩌는 레시피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잘 배워야 되거든요. 잘. 그러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안목질을 좀 이렇게 체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혼나면서. 그러려면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점차 내가 열심히 과정상에서 배워나가면 짬을 먹으면 돈을 많이 받겠지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공급이 더 적합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썰을 풀 수 있어야 돼. 그게 소설이거든요. 그러려면 어쨌든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사실 떨리지만 이 앞에 쓰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아쉽네요. 가시죠. 제가 그 공부할 때 공부 시간이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노력의 양과 질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제가 그 연기를 제대로 못 듣고 갔기 때문에 진짜 피나게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이 좋았어요. 근데 그 노력의 양과 질을 보면 양은 공부 시간으로 때려 박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집중도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게 있을 거고, 그럼 질적 측면으로 보면 전략을 잘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별 전략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그리고 공통된 부분에 대한 전략만 좀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책을 읽을 때 꼭 하셔야 돼요. 꼭.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실 때는 이제 책을 강의 때 시작한 그 진도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다. 아예 그냥 통으로 쫙 한번 평면적으로 읽어요. 평면적으로 읽은 다음에 두 번째는 강사님께서 그 수업을 하실 때 어찌됐건 강약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논거를 다 달아놨을 거예요. 이건 이래서 중요하다. 이 말의 뜻은 이거다. 뭐 이런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치고 조금 구조화를 시켜주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읽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입체적으로 읽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체적으로 읽냐면 수업 때 배운 부분에 집중해서,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김기범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원칙과 예외, 예외에서는 사실관계가 조건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사관리에서도 구조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책에 이것은 개념, 이것은 장점, 이것은 단점, 이것은 사용 가능한 상황,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인사제도와 엮일 수 있다까지 우리가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화를 시켜주는 거죠.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서 구조화된 부분은 암기하는 거예요. 연기부터라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예전 동차반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2분만 빨리 끝낼게요. 말씀드렸는데 팀장님 눈빛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 70 공부법이라는 그 루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연기 때는 힘을 이렇게 좀 빼고 살살 하다가 나중에 폭발적으로 막 아껴놨던 힘을 해가지고 막 뭐 개구리가 움츠렀다 멀리 뛴다 뭐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왜냐면 우리 시험은 지금부터 스타트하면 딱 1년이에요. 1년에 어떻게 뭐를 뭐 아끼고 뭐 자시고 그럴 게 없거든요. 1년은 단거리 스퍼트란 말이에요. 1년은 그냥 풀로 달리시면 돼요. 맹목적으로. 우리 삶에 이거밖에 없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죠? 우선부는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기부터 어려우시겠지만 백지에다가 끝나고 나서 내가 외운 것들, 오늘 배운 것들을 연기 때는 두서없이 그냥 쫙 한번 써보세요. 그럼 이게 희한한 게 1기, 2기, 3기로 갈수록 키워드가 담기고 목차순으로 쫙 나열이 돼요. 내가 처음 써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빨리 잡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이 뇌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강추드립니다.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못한 말들은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